요즘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데요. 질듯 말듯 하면서 꽤 오래가는 단풍들을 보다 보면 물든다 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의 주인공 춘이는 물든다는 표현을 사랑에 빗댑니다. 사랑이란 게 처음부터 풍덩 빠져버리는 건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 줄은 몰랐어. 빨리 달아오르면 금방 식어버리기 쉽지만 서서히 물든 빛깔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죠. 사랑도 단풍도 서서히 물들어가는 계절. 여러분은 어떤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첫 곡은요 롱디의 따뜻해져 였습니다. 하하호호호 화요일 밤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라디오 DJ 고디 신원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단풍 그리고 물든다는 표현을 사랑에 빗대서 얘기했는데요. 물든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물든 거라고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회에 물도 좀 들었고 뭐 사실 제가 물든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머리에 물든 거 빼고는 사실은 저는 막 외부의 영향을 뭐 엄청나게 막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네 어렵네요. 자 6295님께서 안 그래도 오늘 집 근처 공원에 강아지들 산책 겸 다녀왔는데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바람 불면 우수수 떨어지는 게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달까요? 근데 저는 이게 자연 풍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지 사실 단풍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항상 이상 이제 우리 쪼꼬부님께서 뭐 단풍 구경하러 갔다 왔을 때 막 사진 보내줘가지고 나도 이제 이동할 때 한번 단풍 같은 거 확인해 봐야겠다 했는데 그걸 그새 까먹었네요. 뭔가 분명 제 눈이 담았을 텐데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런지 기억이 없나 봐요. 단풍을 본 기억이 없을까요? 비니님께서 요즘 낙엽 밟고 다니는데 소리가 진짜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혜영님께서 고디의 목소리에 물들어 이젠 벗어날 수 없는 쪼꼬입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요. BMK 선배님 노래인가요? 물들어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노래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현서님께서 전 아직 단풍놀이 못 갔는데 단풍아 다 떨어지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줘 라고 하셨고요. 서진님께서 고등학생의 가을이란 수행과 시험기간일 뿐이라고. 저 펜타곤에게 가을이란 똑같습니다. 일과 일의 반복일 뿐. 7037님께서 고디 손에 있는 그건 뭐라고 부르나요? 조카 선물해주고 싶어서요 라고. 이거 성인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피제 스피너예요. 아마도 이거 종합 피제 스피너라고 치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유니버스에서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요. 한번 이 사진 갖고 잘 탐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연님께서 밤라인 인스타에 올라온 고디 빵 파티 사진에 저도 출출해져서 마늘 바게트 빵 먹어용이라고. 근데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쇼핑백 안에 제 마늘 바게트 있었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어젠가요? 엊그제 치팅데이 기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자유식단 기간이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까먹었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늘 밀가루가 땡겨가지고 오늘이다 하고서 바로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민수연님께서 여러분 제가 처음 듣는데 사연 신청 문자로 하면 되나요? 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새싹 쪼꼬분 환영하고요. 문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이제 무료인 반디 앱에서 사연과 문자 다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디 앱 거기 반디톡으로 쓰셔도
반디톡을 쓰시면 저도 이제 음악 나가는 거 확인하고 우리 제작진분들도 확인해가지고 신청곡이나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자, 화요일은 쪼꼬님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정성스러운 한 편의 시를 처방해드리는 마음도시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밤라의 시처방사 김현 시인님과 함께 할 거예요. 마음도시는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방송 다시 보기는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이용해주세요. 또 인별그램 EBS FM 나이트 팔로우해두시면 가장 빠른 소식과 다양한 사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노래 속 가사를 재발견하는 시간. 이 노래 읽어밤. 세상은 마음처럼 하나도 풀리지 않고 내 앞에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어제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내가 보일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이리 하나도 오늘의 읽어밤 109의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최은경님의 추천곡인데요. 이런 사연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30대 쪼꼬입니다. 수능이 코앞인 오늘 제가 수능 볼 때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턱 막히네요. 수능 보시는 수험생분들,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별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가장 반짝이는 별입니다. 라고. 오, 저 사실 이 제목만 보고서 약간 뭔가 이건 내 MBTI가 강렬하게 거부하는 제목인데라고. 왜냐면 저는 늘 별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뭔가 MBTI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야망이 그득그득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생에 무조건 한 번쯤은 별이 돼야 뭔가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이 있다니. 현진님께서 또 새로 알아가는 노래라고 하셨고, 5405님께서 남들이 다 힘내라고 할 때 힘내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힘이 되는 말이에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셨습니다. 연호님께서 수험생입니다. 수능날이 가까워지면서 다들 잘 보라고 잘 봐야 돼 라고 하는데 별이 되지 않아도 돼. 마음을 울리네요. 하하하. 내일 수험표 받으러 가는데 아직도 전 수능을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쪼꼬가 되기 위해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뭔가 다가오는 수능을 피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이제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읽어보면 추천하고 싶은 가사가 있다면 홈페이지나 문자와 반디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여러분과 저 씬원이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씬. 화요일도 무사히 보낸 쪼꼬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쪼꼬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 명장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씬원이의 오늘의 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어젯밤이었죠. 펜타곤 신원 씨가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 고디를 이제 어줍잖게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좀 이제 기가 찼죠. 역시 라디오는 스튜디오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이제
저는 이제 펜타곤으로서 뭔가 멘트 같은 걸 찍어야 될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행사 같은 데 간다 하면 뭐 이 행사에 저희 펜타곤이 참여하니까 많은 뭐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저희가 모델로 있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 하면 아 이거 뭐 나옵니다 하면서 이제 멘트를 하는데 요즘에 방금 되게 DJ 톤이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매니저 형한테도 그렇고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아, 그것 때문에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원래 제가 저는 조금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이제 막 발음 꼬여도 그냥 이런 대로 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쪼꼬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DJ가 거의 이제 저는 앵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뭔가 좀 자유로운 앵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항상 요즘 계속 들어요.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방금 되게 목소리가 되게 차분했는데 하면 나도 차분할 때가 있어. 나도 항상 막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란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좀 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즘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유정님께서 신원스 이제 고디스트라고 펜타곤 신원씨가 이제 고디스트 이제 짭고디 이피님께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중이라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펜타곤 신원씨가 졌습니다. 지금 고디가 거의 고신원의 몸을 한 7-80% 지배한 느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오늘의 씬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아이오아이의 똑똑똑. 매일 밤 10시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네, 그러면 쪼꼬들의 오늘의 씬 만나볼까요? 9599님께서 안녕 고디. 아까 고디 얘기 듣고 생각난 단풍 사진 보내요. 오늘의 씬으로 보내고 싶어서 찍었는데 라고. 이게 어떤 길이거든요. 근데 단풍이 이렇게 쫙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 육교 이거 뭐 철도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굉장히 높게 있는 전형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가을 날씨, 가을 풍경입니다. 잘 찍었네요. 감사합니다. 왜 난 몰랐을까요? 자, 2506님께서 아침에 딸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차가 끼어들어 저도 모르게 험한 말을 했어요. 뒤에 타고 있던 딸이 애들 앞에서 욕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얼마나 하던지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한참 했네요. 근데 EBS에 이런 문자 보내도 되나? 라고. 원래 이제 원래 문자 보낼 때는 그 험한 말을 했어요에 이제 진짜 그 험한 말은 원본이 써 있었다고 하셨네.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다듬어 주셨다고. 이렇게는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뭐 이 세상에 험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EBS라고 뭐 다를 거 있나요? 여기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지 뭐 그렇게 진중한 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끼어들었으면 화날 만도 하죠. 자, 8070님께서 이 야밤에 내일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서류 요청을 해왔어요. 서류의 숫자가 안 맞아서 짜증나지만 후아후아 카페라떼 먹으면서 힘을 내보려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워낙 뭐 퇴근 시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야밤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오거든요. 뭐 보내달라, 수정해달라 이런 거 많이 와가지고 사실 저한테는 너무 일상이라서 이게 화나는 일이겠죠. 뭐 이제 업무 끝났는데 이렇게 찾는 게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뭔가 끝나고 끝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네, 뭐 화가 나셨다니 힘내십시오. 김지민님께서 오늘의 씬 학원에서 제가 가르치는 19살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폭발한 사건이 저의 씬.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저의 고혈압의 원인일지도. 말 좀 잘 들어줘 제발.
저의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이제 애기들 저 너무 귀여워하지만 야, 만약에 막상 뭐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을 생각하면 야, 저는 솔직히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이제 사실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는 고생 좀 하시겠네요, 지민 씨. 자, 6428님께서 작년에 친언니가 수능장에 가져갔던 도시락통을 오늘 사촌언니가 내일 모레 수능장에 간다고 빌려왔어요. 내년엔 제 차례겠죠?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행운의 도시락통인가 봐요. 도시락통이 이제 대물림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도시락통에 행운이 깃들어 있을지. 수능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죠. 밤라레터로 돌아올게요. 혁오의 큰새, 그리고 톰 미쉬의 South of the River. 이 밤 너에게 보내는 편지 밤라레터. 쪼꼬 여러분들의 편지를 저 고디가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 밤라레터. 자, 오늘은 또 어떠한 또 사연이 왔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제 노래 나가는 시간에 조금 이게 약간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노래 나가는 시간에 제가 방금 잠깐 핸드폰으로 업무를 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지금 펜타곤은 퇴근인데 하는 시간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혼자서 푸흡했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첫 번째 편지부터 만나볼까요? 5858님의 편지입니다. 아빠 딸. 사실 지금 아빠는 내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TV 보고 있지롱. 난 밤에 라디오 듣다가 문득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자 적어봐. 그냥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맨날 짜증내고 틱틱거리고 미운 딸내미지만 아빠는 허허 웃으면서 우리 딸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잖아. 그래서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가 내 아빠라서 감사해. 아빠 내 욕심이겠지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요. 사랑해. 이게 아닌데. 잠깐 제가 감정 몰입할 뻔했습니다. 나와, 신아 나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아빠 안 잔다 이거군요. 네. 참 정말 사이가 굉장히 가까우신가 봐요. 저는 이제 독립을 한 지 10년 된 아들로서 참 지금 모르겠어요.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을.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서울로 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시간 내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저도 시간이 안 나고요. 그렇다고 밥 먹자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서울까지. 참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잘 해드립시다. 이부 첫 번째 오케이. 이 밤라레터 다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지. 잠시만요. 오 마이 갓. 이거 아닌데 자,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혜진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께.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직 할머니가 정말 그립고 할머니가 늘 계시던 자리에 가면 왠지 그곳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곁을 떠나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고 더 자주 옆에 있어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고 계세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사랑해요. 참,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제가 밤러레터 할 때 내가 얘기했죠. 이거 위험해, 진짜.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두 분 다 이제 살아 계십니다. 집에 계시고요. 그냥 단지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감정이입을 너무 했네요. 잠시 제가 프로답지 못했던 점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올해 울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 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이제, 뭔가 깊은 곳에 잠깐 빠졌었던 거지. 뭔가 이 혜진님의 마음이 너무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순간 이제 몰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 두 분이 너무 건강히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뭔가 이 혜진님의 마음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깊숙이 들어가지고 제가 잠시 저의 이 아티스트 감성을 건드렸네요. 자, 밤라레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밤라레터 게시판 이용해 주시거나 방송 중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듣고 김현시님과 함께 마음도시 시작할게요. 레니의 핑크 스키스 그리고 윤현상의 춤추는 우주인데요. 한 곡만 듣고 오겠습니다. 레니의 핑크 스카이즈.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한 편의 시로 마음의 온도를 1도씨에 올려드립니다. 마음도시. 해진 마음을 안고 도시를 정처 없이 떠도는 쪼꼬들을 따뜻이 보듬어주는 마음 약사 김현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에 봬요. 잘 지내셨나요? 이제 근데 저 여쭤볼 게 있었는데 네. 오늘 제가 단풍에 관한 얘기를 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도 단풍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단풍 자주 봤고요. 네. 네, 나들이 삼아서 단풍놀이 잠깐 다녀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차 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그쵸. 제가 막 자연 경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봐요. 단풍이 온 거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게 또 관심 있게 봐야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혹시,
앞에서 네. 대기하고 계실 때 깜짝 놀라지 않으셨는지. 아니 뭐 놀라지는 않았고요. 네. 보내주신 쪼꼬들이 보내준 그 편지 자체가 솔직히 조금 네. 어쩔 수 없었죠. 네,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났고 그리고 네. 이렇게 고디가 이렇게 울먹이는데 네. 저도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뵌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네. 되고요. 네. 자, 4852님께서 시인님 울보 고디 좀 달래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제가 오늘은 쪼꼬들의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 네, 고디의 마음을 좀 토닥토닥 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걸 지금 강렬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올해는 진짜 울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이렇게 공개적이게 무너지다니. 자, 그리고 수영님께서 시인님 반가워요라고 하셨고요. 지희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시와 노래가 나올지 항상 화요일은 무조건 집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김현 시인님이 쪼꼬님들의 사연을 읽고 처방 시와 처방 음악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 전에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마음도시를 들으면서 자작시를 끄적였다는 쪼꼬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그 분이 이런 사연과 함께 자작시를 밤로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진짜요? 네, 지난 마음도시 시간에 혼자 메모장에 시 같은 걸 끄적인다고 했던 쪼꼬입니다. 어떻게 쓰는 게 제대로 된 시인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채 그냥 끄적이는 거라 부끄럽지만 김현 시인님과 고디의 격려하에 제가 끄적여봤던 글 하나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작시를 보내주셨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자작시를 오늘의 시 대신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기대가 너무 되네요. 그러면 한번 일단 시를 읽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뭐 제가 읽는 건가요? 네,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의 시 읽어보겠습니다. 미니홈피 사이트가 영구 종료된다던 날 차곡차곡 모아놓던 저금통 때로는 몰래 때로는 들여다 봐주길 바라면서 덮어두고 찾지 않은 시간이라지만 정성스레 떠들어둔 허세에 진한 흔적들 그냥 그렇게 묻어둬야지 싶다가도 도둑 맞은 것 마냥 아까워 속절없이 휘발되는 기억을 붙잡아 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더라고. 이 지상에 영원한 건 없지. 영원한 것은 세월의 흐름과 변화. 영화가 노래를 부르짖듯 New things get old, just like the old things did.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됐을 것을 Just let it flow. 자, 쪼꼬님의 이 자작시를 읽어봤는데 네. 처음으로 영어가 들어간 시를 봤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시를 써 주신 걸 보면 그냥 시인 같고 시 같아요. 이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시를 소개하면 다들 왜 나는 저런 시를 못 썼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안 쓰셨으니까요.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야. 네. 안 썼으니까 그렇다. 쓰면 다 그게 시가 되고 시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미니홈피 사이트가 영구 종료된다던 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거기 담겨 있는 사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저금통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마지막 마디가 약간 랩 가사처럼 저는 들렸어요. 영화와 노래가 부르짖듯 New things get old, just like the old things did.
비디오 스타가 라디오 스타를 죽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됐던 것을 just let it flow. 네. 와우. 고디가 읽어주니까 더 랩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재밌네요. 자, 6592님께서 시를 다 쓰고 시이네요 이라고 하셨고요. 5894님께서 약간 노래 가사 같기도 해요 라고 하셨고, 혜련님께서 쪼꼬 자작시 덕분에 휘발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단어도 계속 써봐야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쪼꼬님들도 이렇게 자작시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마음도 시 사연들과 시 만나볼게요. 야, 이 노래 완전 어울립니다. 프리스타일의 Why. 그해 나와 저 달아 그래서 길을 걷곤 했지. 그대와 나는 밤하늘의 별이 돼가겠지. 매일 밤 10시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김현시님과 마음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전에 밤라에 도착한 쪼꼬님들의 고민 사연을 읽고 한 편의 시와 음악을 골라주셨는데요. 자, 혹시 이제 이제 작가님께서는요, 뭔가 이 시의 영감이 딱 떠오를 때가, 사실 이제 영감이라는 게 뭔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만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밥 먹다가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뭔가 그거를 이제 옮겨놓거나 이제 보관해 놓는 종이 수첩이나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이 있을까요? 보통은 핸드폰 메모장에 더 자주 적어 놓는 것 같고요. 네네. 옛날에는 아무래도 수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제는 핸드폰 메모장에 앱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많이 적는 것 같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영감은 잘 안 오는 것 같고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좀 보기도 하고 출퇴근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좀 영감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처럼 이제 뭔가 녹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막 장비를 다 막 들고 어디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상. 근데 시인님께서는 그냥 이제 뭔가 적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시인님이 뭔가 이런 작업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뭔가 특별한 곳에서 신기한 곳? 뭔가 했던 게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특별한 곳? 갑자기 배 위에서 했다든지 이런. 산 위라고 해야 될까요? 절벽 위. 절벽 위에서요? 네. 제가 제주도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그 중문 쪽에 가면 이렇게 높은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카페가 있는데 밖에다가 이렇게 테라스를 냅두고 그 테이블을 냅두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앞에 이제 해변을 쫙 보면서 글 써온 적 있거든요. 이야. 그때 잘 써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뭔가 새로운 환경에 좋은 경관에. 맞아요. 방해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쵸. 부럽습니다. 자, 4926님께서 마음도시의 사연은 어떻게 보내나요? 이번에도 놓쳤어요 라고 하셨는데, 방송 중에는요 샵 1045 문자로 마음도시 말머리 달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는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익명으로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흔하디 흔한 사연이지만 마음이 불안한 고3입니다. 만약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수능 이틀 전이라 라디오를 듣고 있지는 못하겠네요. 전 수능 보기 전 이미 대학 2개를 탈락했습니다. 하나는 예비번호, 하나는 1차 탈락. 나머지 대학은 저에게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곳이라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수능을 잘 볼 자신도 없고 갈수록 자존감이 바닥을 치네요. 제 불안한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합격 기원 시 같은 건 없나요? 이러고. 자, 합격 기원 시를 처방받고 싶다는 마음이 불안한 고3 수험생이라는 쪼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수능을 진짜 얼마 안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쵸. 그 아까
앞에도 계속 수능 관련한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수능이 전부가 아니고, 그쵸. 네. 뭐 그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수능이 네.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절대 얘기도. 아니죠. 네. 근데 아까 고디는 별이 되고 싶다고. 그쵸. 저는 수능 따위로는 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높은 곳에. 네. 수능을 또 지나고 나면 또 네. 다른 별이 보인다. 그럼요. 그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점점 이제 높은 산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저는 꼭 제 인생의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가가지고 네. 별을 제 손으로 따고 싶습니다. 네. 펜타곤이 이미 별이라고 엄청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쵸. 펜타곤은 별이죠. 네, 그런 마음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쵸. 네. 그 사연 주신 분이 흔하디 흔한 사연이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흔하디 흔하다는 건 이런 고민이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마음이 많다라고 하는 건 내 편이 많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 나와 같은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친구가 많다.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런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네, 시를 골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수능을 보기 전에 대학 2개를 탈락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칠만 하고요. 네. 근데 사실 뭐 개수로는 2개지만 남아있는 게 아직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는 몇 년 동안 준비한 펜타곤에서도 떨어져 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뷔 전에 서바이벌였었는데 제가 거기 탈락했다가 정말 벼랑 끝까지 갔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절대 왠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도 왠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뭔가 그런 마음처럼. 근데 이 분은 아직 수능을 안 봤잖아요. 그쵸. 아직 저보다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 저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저는. 네, 저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수능 이틀 전이라 라디오 못 듣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 라디오를 못 듣는다는 것은 이미 잘해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수능 잘해보겠다. 그쵸. 이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뭐 꿈속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꿈이나 잠 속으로 저희의 응원의 에너지를 듬뿍 보내는 걸로 하죠. 네. 또 이게 또 나중에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꼭 저희의 응원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4659님께서 나와 같은 고민이 많다는 건 내 편이 많다는 것. 이 말이 마음에 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을 위해 어떤 시를 가져와 주셨나요? 네, 성명진 시인의 함께 천천히라고 하는 시고요. 네, 동시집 축구부에 들고 싶다 중에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함께 천천히. 성명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간다. 할아버지가 앞서고 할머니는 뒤섰다. 간격이 벌어져도 기침 소리나 부르는 소리가 들릴 만큼만 벌어진다. 할아버지는 어느 만큼 가다간 할머니를 기다려준다. 모퉁이를 함께 돌기 위해, 찻길을 함께 건너기 위해 그렇게 길을 간다. 어디든 멀지 않다. 네, 성명진 시인의 함께 천천히였습니다. 아까 이제 작가님이 하신 맥락이랑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내 편이다 그런 뜻인데 네. 약간 이제 이 시를 처방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그 내 편 얘기해드렸는데 나의 편과 함께 천천히 간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경쟁이 아니니까 지금 뭐 입시 성적 가지고 뭐 당락을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 자체는 뭐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어느 한날에 다 같이 한 학교에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어딘가에 무언가에 도전한다. 그쵸.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힘이 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아. 이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뭔가 정말 이게 끝이 아닌데 네. 뭔가 마치 그냥 저는 그게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인데 마치 이 수능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왠지 사실 이게 그쵸. 정말 끝이 아닌데 뭐 그런 거를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 조금 속상합니다. 네. 참 그게 이게 뭐라고. 그쵸. 그 얘기를 하자면 진짜 끝없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사실 저희가 해드릴 말은 정말 힘내고 화이팅 그럼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없죠. 자, 수영님께서요. 지나보면 진짜 인생의 작은 하나의 일인데 현재는 나에게 제일 큰 일일 테니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송이님께서 천천히 함께 간다. 그림이 그려지는 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네. 인생의 작은 일 하나인데 현재는 제일 큰 일이다라고 수영님 얘기해 주신 게 그렇죠. 마음에 좀 와닿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멀리 보고 작은 일이에요라고 하지만 또 쪼꼬님은 가까이 보고 크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가까이도 갔다가 멀리도 갔다가 그럽시다라고 네. 더 보태고 싶네 말을. 네. 참 이제 충분히 너무 공감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에 더해서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도 골라와 주셨죠. 어떤 곡인가요? 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노래 골랐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정말 괜찮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코너 중에서 읽어밤이라고 네. 좋은 가사들을 이제 한번 시처럼 제가 읽어드리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도 소개됐던 정말 좋은 가사의 노래입니다. 네, 요즘 딱 듣기 좋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시 처방에 이어서 노래 처방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숱하게 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였습니다. 한예진님께서 하루 종일 마무리 공부하고 밤나러 마무리하려는 고3인데요. 이 노래 진짜 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저처럼 울지 마세요. 제가 울었었나요? 내가 울었더라? 지금 아직 눈이 촉촉해요. 곧이. 이건 반칙이지. 자, 이제 쪼꼬님들 이제 어떤 사연도 좋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나 이제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명으로 도착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제 삶에 나름 만족하면서 평온하게 지내는 쪼꼬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느림보처럼 보이는 듯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전 초등학생 때부터 꿈꿨던 심리학자의 길을 걷는 중이에요.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으니 그만큼 학생 신분으로 있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죠. 이 나이쯤 되면 제대로 된 직장에 말뚝을 받고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든지 평균적인 삶이랄까요? 생애 과업을 이루는 그런 삶과는 꽤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가끔씩 날아와 꽂히는 주변의 한 소리들이 꽤나 아프기도 합니다. 걷고 있는 이 길이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기에 큰 꿈을 갖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저에게 또는 저와 같이 느린 걸음을 걷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시 처방 부탁드려요. 자, 느린 걸음을 걷는 모든 이를 위한 시 처방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 어떠셨나요? 네.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저도요. 그쵸? 네네. 네. 정해놓은 평균적인 삶이랄까요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삶을 사는 대신에 본인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맞아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분께서 말씀하신 이 평균적인 삶의 이 조건이 뭐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든지 뭐 직장에 말뚝을 박는다든지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살 바에는 네,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그 삶이 더 힘들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네. 정말 사실 이 한 우물을 판다는 말이 정말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저는 네. 오히려 저는 부러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일을 했으면 저도 오랫동안 전 지금도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이 분야의 학생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디는 이렇게는 절대 못 산다 나는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고디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직장의 말뚝을 받고 반려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럼요. 맞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삶이라는 게 다 각자에게 맞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건 뭐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네. 양혜은 선생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라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하지 네. 마시고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요. 이러고 하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러라 그래요. 네. 또 이 나중에 되면 또 와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희나님께서 맞아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라고 하셨고요. 난다님께서 너무 공감 가는 사연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을 위한 처방시는 어떤 걸까요? 네, 김선우 시인의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시를 들고 왔고요. 청소년 시집 댄스 푸른푸른이라고 하는 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시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 김선우. 마음속에 책 한 권을 떠올려 봐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표지를 만들고요. 무지갯빛 테두리 장식도 좋아요. 첫 장을 펼쳐요.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요. 이 책의 지은이는 바로 당신이니까. 다음 장을 펼쳐요.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예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적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아요. 꿈을 이룬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가능한 자세하게 묘사해봐요. 글자로 적어도 보고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 몸이 웃어요. 몸이 웃으면 마음이 건강해지죠. 꿈을 이룬 당신은 근사한가요? 되고 싶은 모습 그대로인가요? 당신이 묘사해 놓은 책 속의 당신을 감상해봐요. 입가에 가득 미소를 머금고서. 하루에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책을 쓰는 거예요. 이제 책을 덮고 가슴에 꼭 안아봐요. 심장 안쪽에 당신의 책을 잘 보관해요. 하루에 한 번 마음의 책장을 열어 상상의 책을 꺼내고 집어넣으면서 한 페이지씩 채워가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 당신만의 책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지지 않아요. 웬만한 고난엔 끄떡없는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그때가 언제이든 빠르든 늦든 당신이 진심으로 꿈꾸는 대로 조금씩 되어갈 거예요. 삶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비밀 무기. 이 한 권의 책을 가슴에 품어요. 당신만이 저자인 단 한 권의 책을.
네, 김선우 시인의 한 권의 책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처방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였나요? 네, 그 뭐 걸음이 느린 분들을 위해서 처방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속도와는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책 한 권을 가슴에 이렇게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 빠르고 느리고 이런 속도와 상관없이 그냥 내 책을 내가 써 간다 생각하면 더 기운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 느린 걸음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빠른 걸음을 간다. 오히려 저는 뭔가를 너무 빠르게 이루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대입되는 건 아니지만, 왜 차도 정말 멋진 슈퍼카지만 정말 빠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가끔은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느린 거를 조금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네. 것 같아요. 느린 거를 아까 그 차에 비유하셨는데 네.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가 네. 소음이 큰 게 그쵸. 있잖아요. 그쵸. 요란하고. 네. 근데 또 털털털털털털 그냥 느리게 가는 그런 네. 차를 생각해 보면 네.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따뜻함과 뭐 이런 거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인생을 우리가 빠르게 속도를 내서 가세요, 느리게 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쵸. 어느 순간에는 빠른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쵸. 또 그 빠르게 뭔가 적응해 가다가도 조금 느리게 가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은지님께서 시가 심리 상담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6592님께서 나만의 속도, 우리만의 속도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에 더해질 노래도 한 곡 있죠. 직접 골라주신 음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은지와 10cm가 부른 같이 걸어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지와 10cm의 같이 걸어요. 정은지 10cm의 같이 걸어요 였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됐나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총 13명의 친구들 무리에 속해 있어요. 좀 많죠? 그런데 친구들 사이가 엉망진창이라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선 저는 친구 중 한 명과 1년 전에 싸워서 조금 서먹해요. 참고 지내곤 있는데 그때 받은 상처가 떠올라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은 다른 친구 한 명을 예전에 괴롭혔대요. 괴롭힘 당한 친구가 이 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괴롭힌 친구가 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색한 두 친구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도 생기고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복잡한 마음을 달래줄 시가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나눌 시라도 부탁드려요 라고. 자, 이번에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요 라는 사연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저 듣기만 해도 아니 이 사이가 아직도 유지되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불편하고 서먹하고. 그러니까요. 뭐 나 때문이 아니라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뭐 사연자분도 사연자분이지만 네, 저는 괴롭힘 당했던 친구분이 맞아요. 좀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맞아요. 이게 네. 무리에 이렇게 어울리는 게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근데 또 그 무리에 어울리지 않으면 또
너무 혼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니 그렇죠. 또 있자니 또 이 생각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괴롭힘 당한 친구의 마음고생을 하는 이분을 네. 좀 돌봐줄 토닥토닥 해줄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단체 생활이라는 게 정말 막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는 심지어 13명이잖아요. 저희는 9명인데 이 13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네. 뭐 저희도 이제 뭐 마음이 잘 맞는 팀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모두가 한 길로 간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냥 이게 돌아 결국에는 이 길에 오는 거지. 맞아요. 정확히 한 길로 쭉 스트레이트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 네. 13명이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쫙 차려놓으면은 그쵸. 네. 복잡하긴 하지만 맛있기도 하겠고 맞아요. 근데 그 맞아요. 음식을 서로 잘 나눠 먹고 이러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네. 자, 아유, 정말 참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분을 위해 어떤 시를 가져와 주셨나요? 네, 양성우 시인의 다시 친구에게라고 하는 시고요. 네. 시집 그대의 하늘길에 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는 네. 저희가 또 약간 매번 그렇게 하니까 보디가 어허, 네, 좋습니다. 네, 저 시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친구에게 양성우. 사람이 남들을 티 없이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렇지만 그대 지금까지 늘 빈손일 뿐이고 오직 하나 숨어서 사랑하는 재주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 그대 팔을 벌려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비겁과 허세와 교만과 질투가 어울려 함께 살고 그 위에 얼음처럼 깔린 미움과 비웃음과 헐뜯음이 함께 살고 있을지라도 그대 그것들마저 모조리 사랑해버리게나. 그것들마저 모조리 언젠가는 그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잘나고 못난 사람들 이름도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 가겠지만 그대의 올곧은 사랑만은 끝날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터이니까. 저 양성우 시인의 시 다시 친구에게 였습니다. 정말 뭔가 되게 평화로운 그렇죠. 그런 시입니다. 정말 친구에게 보내는 네, 편지 같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였고요. 네. 네. 자, 이 시를 처방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첫 구절 때문에 사실은 가져왔어요. 네. 사람이 남들을 티 없이 사랑하기란 그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쵸. 라는 건데요. 우리가 친구가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남 네.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릴 그럼요. 때가 있는데 네네. 사실 친구도 처음은 남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과 남으로 만나가지고 점점점 친해지면서 이제 남이 아닌 우리가 되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네. 되고 나면 되게 금방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었음을 좀 잊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너무 확 마음속에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있는 네. 말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아픔을 주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네.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다독여 주거나 네.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유정님께서 진짜 사람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아요, 라고 정말로요. 하는데 네. 근데 확실히 뭔가 저는 그 대화에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 텔레파시가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대화로 풀어갈 건지 네. 아니면 내가 품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네. 뭔가 팀 구성원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네. 지금 나한테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끊어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쪼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내 자신이 아프다면 네. 나를 먼저 돌보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좋아야지 네. 남한테도 그게 나가기 때문에 네. 나를 먼저 잘 돌보고 지키는 게 네.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뭔가 가슴을 쿡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연엔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우효의 스쿨버스 들고 왔습니다. 자, 한번 또 이 노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듣고 올게요. 우효의 스쿨버스. 네, 우효의 스쿨버스였습니다. 5955님께서 가사 찾아봤는데 좋네요. 너와 함께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재미있을 것만 같아. 조금 있으면 해가 진대도 조금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도 라고. 이게 중요한 메시지군요. 네, 맞아요. 자, 9866님께서 너무 힘든 관계는 끊어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작가님 이제 벌써 저희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쪼꼬들의 마음도 마음이고 네. 또 이렇게 고디의 마음도 마음이고 이래서 네. 네. 마음을 2배로 쓴 것 같습니다. 아, 참, 네. 프로답게 슬기롭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프로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쪼꼬님들도 인사 보내주고 계십니다. 선미님께서 오늘 참 위로 많이 받네요. 평소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무심했나봐요. 라고 하셨고, 9650님께서 오늘 시도 그렇고 시인님은 말이 와닿아서 울컥하네요. 오늘도 어른이의 마음을 토닥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1515님께서 마음도시 코너 덕분에 요즘 화요일이 최요일이 되었어요. 처방시를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면 의미가 더 와닿더라고요. 오늘도 한껏 같이 눈물 흘리고 치유받는 시간 가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마음도시에 마음을 기댄 쪼꼬님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눈물 흘린 고디를 생각하면서요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가족들에게 잘하자. 전화 한 통 드려야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목소리도 잊어버리겠어 이러다가. 그러게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김현시님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김현시님 보내드리면서 이 곡 띄워드릴게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쪼꼬에게 고디가 선물하는 노래 한 곡. 이 노래 트러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트러밤은 지올팍의 홈버드 라이브 버전입니다. 이게 사실 그 너튜브 한 그 채널에서 세 곡을 라이브로 했는데 그 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1번 트랙인 액티브 볼케이노 라이브 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곡은 제가 옛날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그 두 번째로 좋은 노래인 두 번째 트랙 홈버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곡 지올팍의 홈버드 라이브 버전 들어밤.
네, 저 신원이가 추천하는 오늘의 드라밤 지얼팍의 홈버드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자, 지은님께서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 뭘 좀 아는 고디라고 하셨고요. 1599님께서 음악 편식이 심한 편인데 밤라와 고디 덕분에 다양한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감사의 용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11월 16일 화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미님께서 오늘 참 위로 많이 받네요. 평소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무심했나 봐요. 수림님께서 화요일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으면 병되니까 다들 많이 웃고 많이 울면서 건강하게 살아요. 수연님께서 얼마 전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과 약간의 우울감이 찾아와 새벽에 펑펑 울었어요. 인생엔 답이 없다잖아요. 정해진 것도 없고 정말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게 맞다고 느꼈어요. 항상 밤라에서 위로받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약간의 해명 아닌 해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사연을 듣고 약간 제가 눈물 훔쳤는데, 그거는 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짠하다라고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요. 그냥 뭔가 조금 이제 저도 뭐 이제 저만의 그 사정이 있겠죠. 저도 저만의 사정이 있는데 뭔가 사실 가족들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뭔가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멘탈을 꽉 잡고 항상 이제 살아갈 저도 이제 저만의 이제 풍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할머니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막 뭐 외할머니 뭐 팔순이셨고 뭐 저희 친할머니랑은 좀 많이 좀 가까운 사이인데 한번 이제 전화를 하였었는데 제가 이제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저도 좀 이제 뭔가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갑자기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하십시오. 우리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우리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 자매든 다 잘하십시오. 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었나 봐요. 자, 혜진님께서 오늘 밤라레터 할머니 사연 보내줬고요. 제 사연인데도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라고.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뭔가 혜진님이 보낸 사연이 뭔가 좀 와전된 것 같기도 의미가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밤의 라디오는 내일 밤 10시 이펙스와 함께 나이트 미츠로 돌아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밤의 라디오 인별그램과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강하솔의 아름다웠지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디 펜타곤 신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로 출발!